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서인지 저희 집은 항상 텔레비전 아니면 유튜브가 켜져 있네요. 그러다 보니 쉽게 유튜브를 접할 일이 많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집안일 잘하는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을 찾아보다가 사연을 읽어주는 채널을 알게 되었죠. 사연 채널이 뭔가 싶어 한번 들어본다는 게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챙겨서 듣게 됐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연들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사연들을 듣다 보니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네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거기일 것 같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구한 사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언제까지나 청취자로만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겪은 사연은 하나뿐인 신우에 관한 사연입니다. 신우 때문에 억울해서 밤에 잠도 못 잘 때가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 일이라 참았죠. 하지만 살다 보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럭저럭 나아졌지만 참고 살 때는 정말 힘든 적이 많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제 사연을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남편은 5년이란 연애 끝에 간신히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고 나셨는지 신우가 참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한 거면 덜 억울했죠.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신우가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게 문제였습니다. 1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속에서 열이 나는 걸 보니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많기만 하네요. 이참에 이곳에다 다 털어버리고 신우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대학 때였어요. 동갑내기인 남편과 신입생부터 만나 졸업할 때까지 연인 사이였죠. 신우와의 악연은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였습니다.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기에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데이트 때 항상 전화가 와서 서로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럽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사이 좋은 남매라며 부럽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매가 사이좋기 힘든데 누나랑 사이가 좋은가 보네? 부럽다. 나도 동생이나 오빠가 있었으면 진짜 친하게 지냈을 텐데. 전화 몇 번 한 걸로 우리가 친해 보여? 우리 누나가 얼마나 극성인데 엄마 잔소리보다 누나 잔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 우리 누나 알면 환상이 깨질걸?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누나를 무척 귀찮아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신우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잔소리와 간섭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남편이 복에 겨워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신우를 처음 본 날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었네요. 저와 남편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시기에 연애를 했었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남편이 군대를 가야 하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듯 군대를 기다려주게 되었죠. 신우를 처음 만난 건 남편의 군입대였네요. 신우의 첫인상은 딱 모델이었어요. 키도 크고 하이힐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한 신우는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쁘고 닮고 싶을 정도여서 인상이 깊었죠. 신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몇 마디 말을 걸었지만 신우는 저를 한번 보더니 도도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강우한테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세요. 인기도 많으시겠어요. 네가 우리 강우 여자친구니?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작네? 얼굴도 좀 까맣고.
강호가 하도 네 칭찬을 해서 얼굴은 반반하나 했는데 내 동생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밝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만 써줄래? 생각해봤는데 뭐든 확실하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신우가 내민 건 각서라고 써져 있는 A4 용지였으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군대를 기다리는 동안 절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는 각서였죠. 신우가 직접 썼는지 날려 쓴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념일은 여자친구인 제가 먼저 챙겨야 하고 전화와 편지 역시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도 써 있더군요. 각서를 보는데 솔직히 어리둥절했으며 이게 뭔가 싶었네요. 언니, 이게 뭔가요? 웬 각서예요? 이거 강호도 아는 거예요? 강호는 모를걸? 내가 어제 급 생각나서 적은 거야. 인주도 챙겨왔으니까 여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돼. 강호가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내가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말이야. 맨날 누나만 이겨먹으려 든다니까. 이거 꼭 해야 해요? 어차피 저 강호 기다릴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각서 쓰는 건 처음 해본 거라.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는데? 고작 사인이야. 2년 동안 딴짓하지 않고 내 동생을 잘 기다리겠다는 사인. 이래야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 아니니?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 네 관상 보니까 딱 배신하고 우리 강호 힘들게 할 얼굴이야. 안 헤어질 거면 쓰는 게 좋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이유 하나로 꼼짝없이 각서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2살 많은 여자가 저에게 명령과 강압으로 각서를 쓰게 한 건데 왜 참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지 억울할 뿐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군입대에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각서처럼 모든 게 잘 지켜지는 게 아니더군요. 군대를 기다리는 동안 저와 남편에게는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보다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한 게 문제였죠. 하지만 심각하거나 이 일로 남편과 헤어질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남편이 군대에 있은 지 8개월쯤 학교 동아리를 들어서 한참 바쁠 때였어요.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군대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못 한다거나 편지를 자주 못 쓰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래도 휴가 나올 때면 잡았던 약속도 취소하며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남편은 꽤 서운했나 보더군요. 한 번은 휴가를 나왔는데 남편과 다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휴가를 나올 수도 있네? 미리 알려주면 스케줄을 빼놓잖아. 동아리 MT 못 간 게 그렇게 억울해? 몇 달 만에 휴가 내서 나온 건데 그런 표정을 하고 내 앞에 앉아 있어야겠어? 너 요즘 내 생각은 해? 너야말로 내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긴 해? 매번 동아리 사람들이나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놨는데 항상 네가 휴가 나오면 남들이 뭐라 하든 다 취소했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도 한 바가지 얻어먹고. 내 입장을 조금은 생각했으면 내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바람이 나거나 한눈을 팔았다기보다는 서로에게 권태기가 온 것 같았죠. 어린 나이기도 했고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더군요. 그런데 저희 둘만의 문제에 신우가 끼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남편과 다투고 화해도 하지 못한 채 휴가가 끝이 났고 이 사실을 신우가 알게 됐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와 통화를 하다 홧김에 제가 변했다면서 울며 누나에게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나쁜 여자가 된 상황이었죠.
신우는 남편 말만 듣고서는 눈이 반쯤 돌아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네요. 수업을 마치고 동아리실에서 쉬고 있는데 신우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와 다짜고짜 제 머리카락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말리기보다는 서로 눈치만 보더니 한참 후에 저에게서 신우를 떨어뜨려 놓더군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착한 거 하나만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봐줬더니 감히 내 동생 두고 바람이나? 네? 바람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냥 권태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누가 폈다고 그러세요? 근데 왜 내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해? 권태기? 내 동생이랑 헤어지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두나 봐. 너 나랑 각서 쓴 거 잊었어?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네가 먼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각서 말이야. 그거 꼭 지켜라. 너무나도 창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람이라도 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진짜 남자는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놀고 싶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게 전부였던 저는 신우의 무지막지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때부터 신우는 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 번은 남편이 휴가를 나오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죠. 남편은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당신 누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아리 사람들 앞에서 날 바람핀 여자로 만들어 놓고서는 아직까지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누나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자기야. 우리 누나가 좀 유별나. 작은 일에도 오버하고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잘못될까봐 내 걱정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한 번만 봐주라. 정도껏 해야지. 암튼 난 당신 누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신우 대신 남편의 사과를 받으며 권태기는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와의 마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저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네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 당황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며 안심시켜 주길래 믿고 따르기로 했죠. 결혼하자. 어차피 서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조금 앞당겨진 거라고 생각하면 좋잖아. 나 믿고 따라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반대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반대를 왜 해? 너랑 나랑 연애만 5년이야. 우리 부모님 만나봤잖아. 자기 엄청 마음에 드셔 했어. 부모님한테 허락받기 전에 누나한테 먼저 말하자. 안 그럼 우리 누나 또 자기만 빼놨다고 난리치니까.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직장을 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해줬으며 결혼을 결심한 후부터는 직장을 쉬고 임신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도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없었는데 거의 결혼 준비가 끝날 때쯤 신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이 결혼 못해. 말이 돼?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했다고 결혼하고 책임지라는 게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혼전 임신했지만 이게 저 혼자 해서 된 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는 심보는 뭐예요? 부모님들도 다 허락한 거잖아요. 어쨌든 안 돼. 생각은 바뀔 수 있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내 말 듣고 끝내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지도 모르지. 저희가 죽고 못 살겠다는데 왜 언니가 결혼까지 간섭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강호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우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점잖으시고 배려도 많아 좋으신 분들이었으며 남편도 자상했죠. 5년을 넘게 만나왔지만 군대에 있을 때 권태기로 한번 싸운 것 말고는 크게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신우는 다른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식구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더군요. 결혼 반대하는 이유를 굳이 꼭 짚어서 말해야 돼? 눈치껏 알고 떨어지면 안 되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도대체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서. 내 친구가 그러는데 가정사 그런 거 무시 못한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야? 부모 밑에서 바르게 자라도 힘든 세상에 홀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잘 자랐겠어. 내가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착해서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동생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걸 눈뜨고 보고 있을 누나가 어딨니? 살다 보니 이런 오지랖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동생을 위한다는 핑계로 동생의 앞을 막는 건지, 신우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논리적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신우를 보고 있자니 한 소리를 안 할 수 없었죠. 언니, 솔직해져 봐요.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한다니까 집 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죠? 그 집이 원래는 언니 결혼할 때 줄 집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해서 그 집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빚이랑 이자 꼬박꼬박 갚아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억울해 하시지 마시고 괜히 제 가정사며 저희 아빠에 대해서 말할 거면 그만하세요. 신우는 자기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과 귀가 빨개져서는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됐고, 그럼 그 집에 들어갈 혼수는 해올 능력 돼?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을 텐데 괜히 강우한테 또 다 해오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친정 엄마가 있어서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 저 모아둔 돈 많아요. 언니보다는 확실히 많아서 그 돈으로 좋은 혼수해서 집에 들어갈 거예요. 전 저희 아빠 손 빌려서 결혼 안 해요. 집도 다 갚을 거고요. 신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절 있는 힘껏 노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면서 나가버리더군요. 뒤늦게 온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며 어리둥절해했지만 그 일후로 저와 신우는 썩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을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우와 가족이 됐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신우가 결혼 반대만 없었더라면 배가 덜 나왔을 때인 5개월쯤에 웨딩 사진을 찍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는데 막판에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식장 예약을 늦게 잡아 8개월이 될 때 드레스를 입고 식을 올렸었죠. 통통한 것과 뚱뚱한 건 너무도 다른데 뚱뚱하게 결혼식 사진을 찍었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네요. 아직도 결혼 사진을 보면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후 1년 정도는 신우와 부딪히는 일이 없어서 평탄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그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쯤에도 신우가 결혼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어서 좋았죠. 그런데 그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신우가 저희가 사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미 집 계약도 했다면서 웃으면서 제 앞에서 말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가 돌아가고 남편과 단 둘이 있을 때 하소연을 했죠. 아니, 형님은 왜 우리 아파트로 와서 사신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이제 매일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는 결혼해서도 일한대. 여기가 매형 직장하고도 가깝고 둘이서 알아서 잘 정했겠지.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태평한 소리 한다, 정말. 요즘 당신은 편해졌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형님이 당신한테 눈을 돌리고 나한테 간섭하고 잔소리하니까 편해진 거야. 나는 싫어. 형님이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 하지만 제 바람대로 될 턱이 있나요? 신우는 정확한 날짜에 신혼 가구를 드리고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만삭일 때였죠. 형님네 부부는 한 달 정도 먼저 사신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식을 올리기 전이었지만 형님은 직장 동료들한테 집들이를 한다며 날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집들이 음식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좋은 모습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기분 좋게 도와주겠다며 갔었죠. 간단히 음식 몇 가지만 감봐주고 준비해주면 될 줄 알았던 저는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신우를 보고 당황한 기억이 있네요. 내가 일찍 오라니까 늦었네? 마트 가자. 손님들은 6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장 봐서 음식 준비하면 충분하겠지? 지아 어린이집 보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도 집안일이 있어서. 그런데 음식은 뭐 하실 건데요? 재료라도 먼저 사놓으시지.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있으셨던 거예요? 올케가 도와준다며. 나 음식은 완전 똥손이잖아. 우리 회사팀 식구들 다 오는 거야. 무조건 맛있게 많이 만들어야 해. 그런데 뭐 만들어줄 거야? 집들이 음식 메뉴조차 정해놓지 않고 저만 기다렸다는 신우의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군요. 만삭인 저에게 음식을 하라는 신우가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싫은 내색 없이 신우 말을 따라 장을 봐주고 집에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랫배가 자꾸 뭉치고 따끔거리는 게 처음에는 신우한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죠. 정신없이 요리를 막 끝내려는 찰나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요. 거실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신우가 놀라서 달려오더니 저는 쳐다도 보지 않은 채 바닥에 흐르는 양수만 닦기 바빴습니다. 어떡해. 곧 손님들 올 텐데 이게 무슨 난리야. 옳게 저쪽으로 좀 가봐. 매트에 다 묻겠어. 형님, 지금 그거 닦을 때가 아니라 병원이요. 아, 맞다. 구급차 불러야지. 내 정신 좀 봐. 여기까지는 서로 당황하고 놀래서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신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서서히 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어떻게 구급차에 실려 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지만 신우의 행동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구급차에 오른 저를 보고서는 구급대원이 보호자도 같이 가줘야 한다고 했지만 신우가 딱 잘라 말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 못 가요.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집도 치워야 하는데. 혹시 양수가 냄새가 나나요? 집들이 하는데 냄새 나면 그렇잖아요. 냄새 안 나는 거 맞죠? 신우의 말에 아픈 통증도 못 느낄 만큼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더군요. 당시에 시부모님이나 친정아빠는 시골에 계셨고 남편은 지방 출장이어서 보호자라고 하면 신우밖에 없었죠.
하지만 신우는 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집들이 시간이 다가와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 나오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컸었죠. 형님, 지아 아빠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형님이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아, 그 전에 먼저 지아가 어린이집에서 오는 시간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전화부터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마. 어서 출발해 주세요. 그렇게 혼자서 둘째 출산을 하게 되었고 신우는 어린이집에 전화만 하고서는 정작 조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급하게 지방에서 올라와 어린이집에서 첫째를 데려왔으며 선생님 퇴근 시간까지 혼자서 기다렸다는 말을 듣는데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첫째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일이 있은 후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입장만 아는 신우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쉬울 때는 가족이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제가 조카 하원을 부탁한 건 까맣게 잊고 몰랐다는 말로 얼버무리니 답답했죠. 도저히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형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집들이 손님들 맞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출산하러 급하게 가는 사람이 부탁 하나 들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도저히 형님이 용서가 안 돼요. 지아가 아빠 올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삭인 몸으로 형님이랑 마트 가서 재료 사고 음식 장만하고 꼬박 5시간을 서서 요리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그러다가 둘째라도 잘못됐으면요? 나라도 가 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째. 어머니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너무하니까. 알지. 아직 걔가 너보다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말이 눈하고 장녀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어. 어쩌겠니. 그래도 저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신기하고 대견한걸. 시모와 남편에게 몇 마디 하소연을 하니 조금은 마음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신우에게 전화로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며 잔소리를 했지만 신우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갔으면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어떻게? 내가 주선한 모임인데 내가 먼저 취소하는 게 말이 돼? 올케는 애도 한번 낳아봤잖아. 그게 무슨 유난이라고. 다들 왜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엄마는 누구 엄마야? 왜 올케 편만 들어? 신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이 집의 딸이 맞냐며 시부모님이 제 편만 드는 게 싫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대책 없는 신우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끝내는 둘째 출산에 대한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신우의 행동에 대해서 적어도 미안했다, 고마웠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물 흐르듯 시간은 흘러갔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셋째를 임신 중에 있었죠. 시부모님은 겹경사라며 손주 복이 많다고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신우는 예외였습니다. 셋째 역시 딸이었지만 저희 부부와 가족들은 아들, 딸 상관 말고 건강하게만 키우자는 마음이었기에 셋째가 딸이어도 행복했었죠. 하지만 신우는 달랐네요. 그리고 바라던 아들을 임신하자 엄청난 유세를 떨더군요. 올케, 설마 이번에도 딸은 아니지? 딸인데요. 셋째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간다잖아요.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태어날지
벌써 초음파 사진 보면 눈, 코, 입이 엄청 또렷한 거 있죠? 언니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럼 뭐해? 딸이잖아. 딸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지. 아들인 조카 한 명쯤은 있고 싶었는데 내가 낳은 자식으로 만족해야겠다. 설마 또 낳는 건 아니지? 그러다가 또 딸이면? 옳게 남들이 흉봐. 신우를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웬만한 말에는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였죠. 신우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딴 생각을 하면서 신우의 말을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었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신우에게 더 이상 상처받는 게 힘들더군요. 그래도 이 방법이 이제는 습관이 됐는지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고 있네요.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이케,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네? 형님, 요즘 누가 아들의 연연하고 딸의 연연해요. 그냥 낳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딸만 셋을 낳을 필요가 있어? 아직 늦지 않았다더라. 더 후회하기 전에 지워. 혹시 알아? 다음에 아들일지. 순간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번만큼은 형님이라고 해서 참을 수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왔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었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누나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누나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누나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 애를 지우라고 했다며? 그게 고모가 돼서 할 말이야? 내가 누나한테 조카 지우라고 하면 누나 기분 좋아? 너희랑 나랑 입장이 같니? 그리고 그냥 한 말 가지고 이렇게 화낼 일이야? 옳게 다시 봤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가지고 너한테 말하고 다녀? 이 사람 그만 잡어. 누나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좀 고치고. 결국 남매 싸움으로 번지면서 남편은 다시는 누나를 보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이 커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우와 거리를 두고 지내니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신우가 절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어요. 누나와 동생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책임지라며 화를 내더군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무시하라고 했지만 중간에 난처했었죠. 누가 먼저 사과를 하기도 전에 신우가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고 한 달 간격으로 제가 셋째를 출산하게 됐네요. 출산을 하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신우가 조금씩 바뀌더군요. 하지만 좋은 쪽이 아니라 좀 뻔뻔해지면서 능구렁이처럼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한 명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유별나고 힘든지 저에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잠을 못 잔다. 아이가 너무 자주 운다. 기저귀 가는 게 힘들다. 젖병 씻는 게 귀찮다며 남들 다 하는 육아를 자기만 하는 것 마냥 제 앞에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매일 오더니 어쩌다 하루 잠을 자고 간 뒤로는 아예 눌러 살게 됐죠. 차마 남편과 화해를 하지 않아서 남편 눈치가 보였는지 먼저 다가가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네요. 저한테는 일절 사과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만요. 이제 남편과 화해도 했겠다. 아예 저희 집에 눌러 살면서 셋째 딸 육아용품을 자기 것 마냥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내복, 분유 등 공동 육아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신우가 저희 집에 있은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신우 좀 집으로 가라고 말해보라며 압박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우는
네 매형이 출장이 많잖아. 집에 가면 나 혼자야. 오늘만 여기서 자고 내일 갈게. 이러는 식으로 하룻밤을 잤죠.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다른 핑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신우와 신생아 둘을 보는데 한 달 정도 함께 했었네요. 한 달이란 시간은 어느 시집살이보다도 더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우가 아니라 웬수였죠. 저희 집에 있는 동안 함께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우의 입에서는 옳게 이것 좀 부탁해 이 말만 수없이 나왔어요.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서 신우에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신우의 말이 어이가 없었네요. 형님, 저도 힘들어요. 손목도 아프고. 이런 것쯤은 형님이 해도 되잖아요. 난 첫 출산이잖아. 올케는 베테랑이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애 많이 낳았다고 유세 떠는 거야? 선배님, 후배가 부탁하잖아요. 이것 좀 해줘, 올케. 신우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 남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제 잔소리와 하소연을 들어야만 했죠. 형님이 부탁해 올케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속에서 짜증이 얼마나 나는 줄 알아? 부탁 좋아하시네. 하녀처럼 시중 들라는 거지. 도대체 언제 자기 집으로 간대? 애 새 키우는 것보다 형님 비위 맞추는 게 더 힘들어 미치겠어. 남편은 이번 일로 저에게 미안했는지 애 셋을 키우면 힘들 거라면서 저에게 소형 SUV를 사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막상 차를 선물 받으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남편이 힘들게 출퇴근할 생각을 하니 미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며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아이 셋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며 차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별개였죠.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이미 신우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 정도로 익숙하게 다녔네요.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가끔 보면 집에 있는 과일이나 생필품도 허락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신우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쓰는 세제가 보이더군요.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 여유분이 있는 것 같아 한 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보니 제가 신혼 때 가져온 접시가 신우 부엌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형님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 그릇 있는데? 올케 집에서 가져온 거야. 어린이집 엄마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잠깐 빌린다는 게 내가 말을 못했네. 온 김에 가져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다 보니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하루는 막내가 고열이 난다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었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어서 막내를 데리고 와 차를 끌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차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애는 기침에 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데 차키는 사라지고 차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결국 구급차를 불러 막내를 태워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신우가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면접 때문에 급하게 차를 빌렸다면서 차키를 저에게 주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죠. 제 딸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제 앞에서 뻔뻔하게 차키를 건네는 신우를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결국 저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다 차까지 빌렸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빌부터 살 거예요? 아무리 형님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올케 미쳤어? 똥차 하루 빌린 것 같고 왜 이래? 그리고
네 딸 아픈 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똥차? 그러는 넌 바퀴 달린 똥차 하나 없잖아. 아들 낳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내가 진짜 신우만 아니면 당신 같은 여자 상종도 안 했어. 신우에 대한 악감정이 쌓일 만큼 쌓였는지 결국 폭발을 하더군요. 병원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 신우에게 마구 소리를 쳤죠. 신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는 신우와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네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 남편도 모든 걸 체념했는지 신우 얼굴을 다시는 안 보겠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누나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렇다니까. 내가 없는 말 지어내겠어? 이 와중에? 오죽하면 병원 복도에서 신우 머리채를 잡겠냐고. 10년이 뭐야. 15년 넘게 지냈어.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우리 이사 가자. 어차피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데 더 이상 누나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 이번 사건으로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신우를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이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생겼죠. 내부 세차를 맡기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네요.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문득 블랙박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차를 빌려간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 때였죠. 생각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신우가 차를 빌려간 날짜 영상을 보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공원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 어떤 남자가 제 차로 다가오더니 차에 타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촉이 좋지 않았으며 불안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불안은 적중했습니다. 신우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죠. 차 생긴 거야? 이번 주는 우리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당신 생각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이 차 올케 차인데 내가 빌렸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신우의 불륜 현장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져 있더군요. 저에게는 면접 보러 간다며 차를 빌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우는 꽤 오랜 시간 외도를 저질러 왔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죠.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차마 이 사실을 알려봐야 좋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미워서 안 보겠다고 한 신우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는 하나뿐인 딸과 누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네요. 그리고 조용히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아주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신우에게 당한 수모를 영상 하나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출장이 잦은 아주버님을 오랜만에 따로 뵈니 어색하더군요. 제가 따로 보자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우선 이거부터 보세요. 영상을 본 아주머님은 생각 의외로 놀라지 않았었죠. 알고 보니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키게 되네요. 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증만 있었지. 딱 잡았더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덕분에 이혼하는데 수월해졌네요. 그렇게 신우는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양육권까지 뺏겼죠. 그 후 시댁에서도 신우를 받아주지 않아 어디선가 혼자 살면서 간간히 시모에게 연락을 해오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신우 성격으로는 어디서든 뻔뻔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하지 않네요. 저희 가족은 현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신우를 만날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려고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